잠깐 지도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페르시아만,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이 거대한 바다 주머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창고에는 출구가 딱 하나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너비 39km, 서울에서 수원까지 그 좁디 좁은 물길이 지금 막혔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에픽 퓨리 작전 아래 이란을 공습하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공습 발생 몇 시간 만에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무선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어떤 배도 통과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미국은 당황했습니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 NSC가 대이란 작전을 계획하면서 이란의 해협 봉쇄 의지를 지나치게 낮게 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이 왜 이 작은 해협 하나에 흔들리는 걸까요? 세계의 오늘에서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이 본질, 이번 전쟁의 핵심 키포인트, 그리고 전 세계가 찾고 있는 해법까지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부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전쟁의 진짜 판세가 보입니다. 섹션 1. 호르무즈 해협 완전 해부. 왜 이곳이 지구의 심장인가? 먼저 이 해협의 정체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서쪽으로는 페르시아만, 남동쪽으로는 오만만을 지나 아라비아해 등 대양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해상교통로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입니다. 이 해협의 두 개의 일방통행 해로를 통해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운송되는데 이는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카타르 등 생산국에서 나오는 전 세계 해상 석유 무역량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및 컨덴세이트 선정량의 약 84%가 아시아 시장을 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것은 미국을 위한 통로가 아닙니다. 한국, 일본, 중국, 인도를 위한 생명선입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 이후 자국 에너지를 상당 부분 자급자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동맹국들과 경쟁국들이 이 해협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회로는 없을까요? 아랍에미리트는 2012년 아부다비에서 오만만 푸자이라항까지 370km 송유관을 개통해 하루 150만 배럴을 수송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1980년대에 이미 페르시아만과 홍해를 잇는 1200km 수송관으로 하루 200만 배럴을 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2026년 3월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이 송유관 수송 능력을 합쳐도 하루 원유 물동량 약 2천만 배럴의 7분의 1에 불과하고, 우회 루트를 가도 수송 비용이 50%에서 80% 상승할 전망입니다. 출구가 하나뿐인 거대한 창고. 그것이 호르무즈의 구조적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그 출구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섹션 2. 이란의 비밀 병기 호르무즈를 막는 기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란 군사력이 미국에 비하면 형편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호르무즈 봉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란 해군은 정규군인 이란 해군과 혁명수비대 해군 두 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해군은 호르무즈와 페르시아만에 특화된 기뢰함, 소형함정, 미사일 탑재 함정, 잠수함, 드론을 다수 운용하는 지역 봉쇄, 저비용 비대칭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혁명수비대 해군이 주도했고, 정규 이란 해군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대칭 전력.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란은 항공모함도, 스텔스기도, 핵잠수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조차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기뢰입니다. CNN은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설치한 기뢰는 수십 개 수준으로 평가되나 이란군은 소형 선박을 이용해 최대 2,000개에서 6,000개까지 뿌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뢰는 저렴합니다. 그러나 치명적입니다. 한 발에 수십억 원짜리 유조선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뢰 제거는 극히 어렵고 느립니다. 기뢰 하나를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전문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수십 분에서 수시간이 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기뢰 부설함 대부분을 제거했다고 밝히면서 하룻밤 사이의 기뢰
부설함 60척을 처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이란 해군이 이렇게 대규모일 줄 몰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해군의 규모에 놀랐다고 시인한 것입니다. 이란의 두 번째 무기는 드론과 미사일입니다. 이란은 해협의 지리적 이점과 기뢰, 드론, 소형전 같은 비대칭 수단을 활용해 상대의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면 미국 측도 기뢰 부설 선박 타격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해상 불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란의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불확실성 그 자체입니다. 해협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선박들은 통과를 포기합니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봉쇄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폐쇄 조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 및 산업계 소식통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전했으며 여러 선박이 항구에 머물거나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유조선 통행량은 약 70% 감소했고 150척 이상의 선박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협 밖에서 정박했습니다. 총 한 발을 쏘지 않아도 150척의 유조선이 멈춥니다. 이것이 이란의 전략입니다. 섹션 3. 미국의 실수. 트럼프 행정부가 몰랐던 것.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은 왜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을 보유한 나라가 말입니다. CNN의 보도는 충격적입니다. 작전 전 공식 회의에 에너지부와 재무부 당국자들도 참석했지만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에 경제적 파장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경에는 이란이 실제로는 호르무즈를 닫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행정부 당국자들이 해협 봉쇄가 미국보다 이란 자신에게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봤고 과거에도 위협은 있었지만 실행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호르무즈 봉쇄를 협박 카드로만 써왔습니다. 2012년에도, 2019년에도, 2025년에도.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정권 자체의 생존이 걸린 상황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해협 봉쇄로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관료들이 과소평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은 지난해 공습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려갔을 뿐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전쟁 발발 후 유가 급등으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딜레마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공습 전 하루 평균 153척이 통과하던 호르무즈 통행량은 3월 2일 기준 13척, 전체의 8%로 급감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국적 선박도 2월 28일까지 49척 이상 통과하던 것이 3월 1일 이후 단 2척에 그쳤습니다. 현재 55척의 중국 국적 선박이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 있습니다. 153척에서 13척으로 단 며칠 만에 92%의 교통량이 증발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무너지는 대신 해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란만의 고통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고통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놓친 계산이었습니다. 섹션 4. 이번 전쟁의 3대 키포인트. 이제 이번 전쟁에서 호르무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핵심 변수 3가지를 짚겠습니다. 키포인트 첫 번째.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의 강경 노선입니다. 이란 전쟁의 판세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란 내부의 권력 교체입니다. 기존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 지도자 자리를 승계했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국영 TV에서 적인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순교에 대한 보복을 피하지 않겠다며 이웃 걸프 지역 국가에 대한 공격도 이어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즉각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해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즈타바는 아버지보다 더 강경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정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경 노선을 선택했고 이것이 협상의 공간을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 키포인트 두 번째. 중국이라는 변수입니다. 호르무즈 봉쇄의 가장 복잡한 지점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란과 중국 간 안전통항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보험 취소 리스크와 군사작전 실행 등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의 최대 소비국입니다. 동시에 이란과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히면 중국도 피해를 봅니다. 중국 선박 55척이 지금 페르시아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달러 패권을 흔드는 기회로 활용할까요? 중국의 선택이 이번 전쟁의 출구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 세 번째,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압박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와 미국 서민 경제의 고통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에게 물가는 가장 민감한 정치적 약점입니다. 그는 물가를 잡겠다고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으킨 전쟁이 유가를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쌓일수록 트럼프는 출구 전략을 찾을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구의 열쇠는 결국 호르무즈를 여는 것입니다. 섹션 5. 미국의 군사적 딜레마. 호르무즈를 여는 게 쉽지 않은 이유. 미국이 세계 최강 해군을 가졌다면 힘으로 열면 되지 않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란이 해상 봉쇄에 동원할 수 있는 해군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형 고속정, 잠수함, 드론 전력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란이 최후 수단으로 운용 중인 해상기뢰의 부설 수단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해상 또는 지상에서 발사되는 드론 전력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넷째, 지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군함이나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란의 미사일 전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야 합니다. 이 4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엄청난 군사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2026년 3월 초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송로가 막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에너지를 수송하는 선박을 호송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 호송 방식에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1987년 이라크 전쟁 중 미 군함 30여 척이 동원돼 주당 2에서 3척의 유조선을 호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쟁 발발 전 하루 50여 척이 지나다니던 해협에 230여 척의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1987년에는 주당 2에서 3척을 호위했습니다. 지금은 230척이 대기 중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해소되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선박에 200억 달러 규모 보험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혜택을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가진 비대칭 전략의 천재성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으로 봉쇄를 해제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이란과의 충돌이 더 격화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빠진 딜레마입니다. 섹션 6. 엇갈리는 이란의 메시지. 협상의 씨앗인가?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란의 메시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모주타바 최고 지도자는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유엔 대사는 실제 폐쇄 계획은 없다고 밝혀 관련 메시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선박이 해협을 지날 때 자국 해군과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일부 국가와는 이미 해협 통과를 협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엇갈리는 메시지는 2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내부 분열입니다.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완전 봉쇄를 선언하면 미국의 전면적 군사 대응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을 유지하면서 협상 카드를 남겨두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엇갈린 신호 안에 협상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씨앗을 누가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섹션 7. 해결 방법 3가지 시나리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지금 논의하는 해법들을 짚어드립니다. 해법 첫 번째. 단기 응급 처방 러시아 석유와 전략 비축유. 미국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재무부는 해상에 묶인 러시아산 원유를 30일간 거래할 수 있도록 제재, 예외를 허용했고 전략 비축유 방출도 병행했습니다. OPC 플러스도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 생산량을 20만 6천 배럴 늘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버는 응급 처방일 뿐입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물량은 하루 2천만 배럴입니다. OPC 플러스의 증산량 20만 배럴은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러시아 석유 제재 완화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불길을 잠시 줄이는 정도입니다. 해법 두 번째. 군사적 해결 호르무즈 강제 개방. 미국 백악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영내 안정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장기화 조짐에 미국이 동맹국에 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군사 지원 요청에 대비해 내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이클 디손불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 차관보는 한국에 머물며 정부 당국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강제 해결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상전을 의미합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의 악몽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습니다. 미국 국민은 또 다른 지상전 수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법 세 번째. 외교적 협상 출구 찾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경로입니다. 이란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모주타바는 걸프 지역 내 미국 대사관을 즉각 폐쇄하라고도 했습니다. 미군 기지 철수, 제재 해제, 체제 보장. 이것들이 이란이 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재 일부 완화, 핵 협상 재개, 걸프 지역 군사력 부분 조정. 여기서 타협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입니다. 봉쇄 자체가 미국과의 전면 충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란의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 등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중국과의 합의 없이 이곳을 봉쇄하는 것은 이란과 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종의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압력을 넣는다면 협상의 공간이 열립니다. 중국은 지금 55척의 선박이 갇혀 있습니다. 중국도 이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출구는 미국과 이란의 직접 협상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중재자를 통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섹션 8. 해결이 어려운 진짜 이유 구조적 딜레마. 그런데 이 세 가지 해법 모두 쉽지 않은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란의 딜레마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란 자체도 해협을 봉쇄하려는 시도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이란 경제는 해로를 통한 상품 및 선박의 자유로운 통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 수출은 전적으로 해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협을 폐쇄하는 것이 이란의 유일한 주요 석유 고객인 중국과의 중요한 에너지 무역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도 손해입니다. 그러나 새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에게는 정권 생존이 경제보다 우선입니다. 약하게 보이면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미국의 딜레마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면 전쟁이 확대됩니다. 협상하면 이란의 협박에 굴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트럼프는 유가를 잡아야 하지만 이란과 거래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이 호르무즈 봉쇄 위기가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양쪽 모두 물러설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위기는 비로소 출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 이번 전쟁의 키포인트,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총 8개의 섹션으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호르무즈는 지구의 유일한 에너지 출구입니다. 이란은 기뢰, 드론, 불확실성이라는 비대칭 무기로 이 출구를 막았습니다. 미국은 이 상황을 과소평가했고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는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는 응급 처방, 군사적 강제 개방, 외교적 협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모두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역사는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경제적 고통이 임계점에 달할 때 협상이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협상의 테이블을 누가 먼저 차리느냐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 위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세계는 지금이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호르무즈 봉쇄, 과연 언제 끝날 것 같으십니까? 세계는 지금이 듣겠습니다.